IFRS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더즈 요약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이라고도 한다. 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공시 시스템, 재무정보 시스템, 경영성과 지표, 경영의사결정 등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보고 시스템과 회계 및 자본시장의 감독 법규, 실무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규정한 IFRS는 IASC가 마련한 국제회계기준을 2003년부터 확대한 것으로 세계 증권시장과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계기준이 되었다. IASC는 세계 각국의 회계 전문가들이 1973년 런던에서 설립한 민간단체로 상임위원 12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 이사회에서 관장한다. 2000년 5월 국제증권감독위원회가 IASC에서 규정한 회계기준을 전 세계적인 단일 기준으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에서도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2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관련 개정사항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IFRS4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하는데 IFRS4는 이중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이다. 보험 부채의 시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가 2021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FRS4 2단계 보험업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로 불려왔으나 명칭이 2016년 11월 IFRS 17로 확정됐다. 보험의 부채평가 방식을 계약 시점 기준 원가가 아니라 매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한다는 게 골자다. 저금리 기조 속에 꾸준히 하락한 금리 차이만큼 보험회사 부채도 크게 늘어난다. IFRS4 2단계는 2018년 도입된 뒤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4 2단계의 정확한 도입 시점을 2016년 11월 결정할 예정으로 IFRS 기준을 따르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그 전에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016년 10월 안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도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보험사들은 부채 시가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IFRS4 2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상당수 회사가 자본 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저금리 탓에 미래에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앞으로는 막대한 부채로 잡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가용자본금이 40조에서 50조 원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금 여력 비율이 금융당국의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인 100% 아래로 떨어질 보험사도 9곳이나 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16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애초 부채로 분류하려던 장래 이익을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들은 지금 여력 비율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대규모 자본 확충 부담을 덜게 됐다. IFRS9 2018년 1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되는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 은행, 보험, 카드, 캐피털사 등 대부분 금융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은행은 IFRS 일반 기준 외에 대출 채권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분류 등에선 IFRS9 기준을 적용받는다. 대손 충당금을 산출할 때 기존 발생 손실에서 미래 예상 손실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만기가 긴 여신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IFRS 15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마련한 새로운 기업 수익 인식 기법으로 2018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신수익 기준서를 핵심으로 하는 IFRS 15가 도입되면 하나의 판매 계약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 판매할 경우 각 제품이나 용역 단위별로 수익을 구분해 인식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미리 인식해오던 매출 가운데 일부를 제품 AS 기간이 끝난 시점까지 단계별로 인식하거나 제품 최종 인도 시점으로 미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와 자동차 업종 등의 기업이 매출을 잡을 때 업계 또는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품질 보증 비용은
당해연도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건설 조선 등 수주기업은 발주처에서 공사를 진행한 만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등을 받지 못하면 돈을 받더라도 당해연도 매출로 잡지 못한다. IFRS 17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세국제 회계기준 IFRS4를 대체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 보험회사의 재무 상황을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 비교하는 제도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결산기 시장 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이 판매하는 전체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은 IFRS 9이다. IFRS 17 요약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는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IFRS 17 적용 시 회계 작성 시점의 금리를 바탕으로 적립금을 계산해야 한다. 그동안은 보험사가 계약한 시점에 약속한 금리에서 계약 시점 시장 금리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예정 이율을 뺀 부분만 부채로 인식, 이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쌓았다. 이 경우 고객에게 돌려줄 돈과 보험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이 계약 시점 또는 보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는 최초 보험 계약 시 계산한 금액만을 준비하면 된다. 반면 IFRS 17이 도입되면 현재 시장 금리를 반영해야 한다. 지금은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이익은 줄었으나 과거에 판매했던 상품의 대다수가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부채 규모가 커져 부담이 심화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9%대 수익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팔았을 경우 현재는 지급 시점에 9%대 수익을 낼 것으로 가정한 후 적립금을 쌓아도 됐지만 IFRS 17하에서는 현재 2%대 저금리로 줄어드는 운용 수익을 감안하고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7에서 9%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대량 판매한 보험사들은 쌓아두어야 하는 적립금이 크게 증가한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IFRS 17 시행으로 부채가 확대되어 보험사 건전성 평가 지표인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CSM을 자본으로 인정하면서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완화되었다. 장래이익의 일종인 CSM은 보험 계약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뜻한다. 당초 IASB는 IFRS 17에서 CSM을 부채로 인식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까지 발생한 CSM은 부채로 보지 않고 장래 손실과 상계해 회계상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CSM의 자본 전환 허용으로 보험사의 RBC 비율은 250에서 30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젤 3 요약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 감독위원회가 2010년 9월 12일 스위스에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놓은 새로운 국제은행 자본 규제 기준. 현행 은행 자본 규제였던 바젤 1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도입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한 은행 규제법이다. 바젤 3은 종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여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자본, 차입투자 규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 마련된 자본 건전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존 바젤 2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 자본 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 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바젤 3은 BIS 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 자본 비율은 4.5% 이상, 퇴일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는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자본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바젤 2에는 없던 손실보전 완충자본도 신설됐다. 손실보전 완충자본이란 은행이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총자기자본 비율 기준과는 별도로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경기 대응 완충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 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됐으며 무분별한 해외 차입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적용될 차입 한도 규제도 추가됐다. 한편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의 바젤 3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들은 8%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BIS 비율 외에도 2015년까지 매년 기본자본 비율은 4.5%, 5.5%, 6% 이상을, 보통주자본 비율은 3.5%, 4%, 4.5% 이상을 단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보통주자본은 현금화가 쉬워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는 보통주자본 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자본을 말한다. 만일 이 비율을 2015년 1월 1일까지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적기 시정 조치를 내려 영업 정지를 시킬 수 있다. 즉, 총자본 8%, 기본자본 6%, 보통주자본 4.5%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 개선 권고가 총자본 2%, 기본자본 1.5%, 보통주자본 1.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장 강력한 적정 시정 조치로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경영 개선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